저는 애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받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경찰서 앞도 아니고 집 앞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라는 단어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아요.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가 돈으로 바꿔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하늘 33, 직업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밤새껏 편집하고 자막 치고 색 보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오늘 밤까지요 하면 진짜 오늘 밤까지 하는 사람. 원래는 괜찮았어요. 혼자 살 땐 밤낮이 바뀌어도 상관없었고 잠을 못 자도 내일이니까 버틸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언니 아이를 맡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언니 장서연은 작년 겨울에 남편이랑 헤어지고 5살 아들 건우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언니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아, 나 괜찮아. 언니, 안 괜찮아 보이거든. 괜찮아. 나 울 시간 없어. 그래도 하늘아, 나 진짜로. 나 지금 무너지면 건우도 같이 무너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언니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건우 하원은 할게. 너 일 있잖아. 나 재택이잖아. 시간 조절할 수 있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내 인생에 건우도 있어.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저를 먹잇감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제가 건우를 하원시키고 저희 집에서 간식 먹이고 언니가 퇴근하면 데려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언니 회사가 바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야근인데 건우 좀 재워줄 수 있어? 오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괜찮아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연속이 되니까 제 일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 마감이 밀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욕먹고 새벽에 작업하면서도 건우가 중간에 깨서 울면 달래야 했고요. 결국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사람을 구하자. 사람? 베이비시터, 하원 도움이라도.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한테 건우 맡기는 게 너무. 언니, 나도 남이야. 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치면 건우한테도 티나. 그게 더 무서워. 언니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구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돌봄 구인 앱을 깔았습니다. 후기 보고, 별점 보고, 경력 보고. 근데요, 막상 연락하려니까 겁이 났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오면? 혹시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우리는 오히려 공식 업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구인 글을 올린 뒤 30분 만에요. 안녕하세요. 가정방문 돌봄 매칭센터입니다. 하원 저녁 케어 가능, 인력 바로 매칭 도와드립니다. 프로필 사진은 로고, 이름은 매칭팀 김대리. 말투는 딱딱했고 문장은 정중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런 데가 연락 왔어. 언니가 휴대폰을 받아 들고 읽더니 말했습니다. 센터면 좀 낫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 말에 기대버렸습니다. 센터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 그게 함정이었어요. 김 대리는 바로 전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통화 연결되자 남자 목소리는 차분하고 빠릿했어요. 장하늘님 맞으시죠? 아이 연령이 5세. 하원 시간은 4시 반. 케어 시간은 최대 밤 9시까지 맞나요? 네. 부모님 동반 거주인가요? 엄마는 언니가 엄마고요. 가정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매칭 우선순위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 단어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한부모 가정은 긴급, 돌봄 니즈가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책 연계도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게요. 정책, 연계. 그런 말이 나오니 더 공식처럼 들렸습니다. 김 대리는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오늘 안에 2분 후보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요즘 대기 길어서 보통은 12주인데 지금 장하늘님 케이스는 급하니까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바로 해보자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비용이 김 대리가 즉시 말했습니다. 매칭 수수료는 0원입니다. 네. 대신 신원조회가 필수입니다. 아동 돌봄은 범죄 경력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조회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 조회 비용이 건당 38,000원입니다. 그건 괜찮네요. 다만 장하늘님, 요즘 허위 구인도 많아서 보호자 측 신원도 확인합니다. 보호자도요? 네. 아이를 맡기는 쪽도 확인해야 사고가 줄어들어요. 본인 확인과 주소 확인 정도요. 그게 42,000입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호자 신원조회? 그런 걸 왜 하지? 근데 김 대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뉴스 보시면 돌봄, 선생님이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호자가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양쪽 다 보호하려면 필수입니다. 양쪽 보호. 그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곧장 결제 링크가 왔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합쳐서 8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김 대리가 후보 2명을 보내줬어요. 프로필 사진, 경력, 자격증, 후기 캡처까지.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한 번 후보 40대 여성, 보육교사, 경력 8년. 2번 후보 30대 여성, 유치원 방과 후 교사 경력. 언니가 말했습니다. 와, 진짜 센터 맞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2분 중 1분으로 확정하시면 내일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언니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내일 진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대신 선생님 시간 홀딩이 필요해서요. 홀딩? 네. 내일 투입이면 선생님이 다른 집을 비워야 하니까요. 홀딩 보증금 30만 원만 걸어주시면 첫 달 비용에서 차감됩니다. 30만 원. 갑자기 금액이 커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증금이 왜 필요해요? 김 대리가 아주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장하늘님, 선생님이 내일 들어갔다가 보호자가 갑자기 취소하면
선생님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기본이에요. 업계 기본. 또 그 말.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언니의 눈을 보고 흔들렸어요. 언니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결국 언니가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 대리는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 어린이집 앞에서 인계. 선생님, 성함은 김소연이고 연락처는 내일 아침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이면 숨 좀 쉬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달콤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대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하늘님, 건우 케어 선생님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 또 무슨 소리야? 싶었죠. 뭔데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측에서 보호자 범죄 경력 조회 결과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가정폭력 이슈로 선생님들이 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보호자 범죄 경력 조회요? 네, 그거 개인이 뗄 수 있어요? 김 대리가 답했습니다. 원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합니다. 대행.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경계가 올라왔습니다. 대행 비용은요? 추가 12만 원입니다. 오늘 투입이라 긴급 수수료 포함입니다. 언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건 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님, 저희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때 김 대리의 말투가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딱딱해졌어요. 장하늘님, 그럼 매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요? 네. 선생님은 아이를 돌보는 입장이라 안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습니다. 언니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또 못 맡기는 거야?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지금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회사에 못 가요. 언니의 월급이 끊기면 건우가 무너져요. 김 대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홀딩 보증금은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입니다. 환불 불가. 그 말에 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30만 원이.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압박이구나. 그런데도 언니는 결국 말했습니다. 하늘아, 그냥 하자. 언니, 나 지금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오늘 또 못 가면 나 진짜. 언니가 울먹이는 걸 보는데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그리고 제 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하자마자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김소연 선생님 3시 30분에 인계 진행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그 안도감이 다음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는데도요. 오후 3시 20분. 저는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우 가방, 물통, 여벌옷, 간식. 그걸 들고 서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동보호전담기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보호자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동학대? 내가? 언니가? 건우가?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는 070이었는데 휴대폰 화면에 기관처럼 뜨게 하는 앱이었는지 표시명이 아동보호 같은 식으로 보였어요.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장하늘 씨 맞으시죠?
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그런 거. 여자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장하늘 씨, 지금 보호자분이신가요? 보호자는 아이 엄마가. 그럼 아이 엄마 성함과 연락처 말씀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언니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가 위탁 돌봄 예정이라고 확인되는데요. 네. 돌봄 매칭센터 통해 외부인이 아이를 인계받는다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쿵 했습니다. 매칭센터? 접수. 이게 어떻게 연결돼?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외부인에게 아이 인계하면 이건 사실상 방임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저희는 도우미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력인지 확인되나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확인. 센터가 확인해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하늘 씨, 지금 중요한 건요. 이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가정방문 조사 들어가고 아이 분리 조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이 분리 조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절차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내용에 보호자 측이 신원조회 절차를 우회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우회요? 네. 신원조회 비용 결제는 하셨죠? 네. 그런데 추가 확인이 누락된 상태로 인계가 진행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으로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꾸민 판이에요. 처음부터 신원조회라는 말을 반복하며 돈을 받다가 이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로 목을 조이는 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확인서요? 네. 돌봄. 인력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력이고 보호자 측이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는 확인서. 그걸 어디서? 매칭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여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4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시. 지금 3시 25분. 35분 남았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이었습니다. 그때 김대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장하늘님, 지금 기관에서 연락 받으셨죠? 걱정 마세요. 요즘 이런 신고 많아요.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관 연락을 어떻게 알지? 김대리가 이어서 보냈어요. 저희가 바로 사실 확인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발급 수수료 33만 원이 필요합니다. 33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기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장하늘 씨,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출 안 되면 절차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리면서 건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손잡고 나오는 건우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모,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더 무너졌어요. 이 아이를 분리 조치? 이 아이가 울면서 끌려가면? 그 상상 하나에 저는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김대리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서 발급해 주세요.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결제 링크 보낼게요. 결제 확인되면 10분 내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결제했습니다. 33만 원 카드로. 결제하자마자
김 대리가 PDF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했습니다. 돌봄, 인력 신원 확인 및 인계 적정 확인서. 로고도 있었고 도장 이미지도 있었고 담당자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이걸 기관 담당자에게 캡처로 보내세요. 그리고 바로 접수 완료 답 받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캡처해서 기관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여자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건우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건우는 제가 왜 떨고 있는지 몰랐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건우 잘했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은 접수, 분리조치 절차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여자가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절차 진행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살았다. 진짜로 살았다.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요, 그건 살았다가 아니라 사기꾼이 던진 산소였습니다. 사기꾼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만 살려요. 그래야 더 뜯을 수 있으니까요.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절차 진행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로 숨을 쉬었어요. 목구멍에 꽉 막혀 있던 게 쿡 빠지는 느낌. 건우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그 작은 머리 위로 손을 얹고 말했죠. 건우야, 이모가 오늘 진짜 고생했네. 이모, 왜 울어?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갔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가 받자마자 숨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아, 건우 데리고 나왔어? 응. 근데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동보호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 뭐? 아동학대 신고 접수됐다고. 언니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하늘아, 그거 누구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센터, 돌봄센터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지금 당장 그 센터 끊어. 돈 보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얼마? 33만? 확인서 긴급 발급비라고. 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그거 사기야. 그 순간 저는 또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기일 수 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울음이 아니라 확인이다. 언니가 말했다. 하늘아, 너 지금 그 확인서 받은 거지? 그거 캡처 말고 원본 파일 있어? 응. PDF. 보내. 나 회사에서 법무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언니는 바로 끊었고 저는 건우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건우에게 간식을 주고 TV를 틀어주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확인서를 다시 봤어요. 로고가 있고 직인이 있고 담당자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저는 QA는 아니지만 영상 편집자로서 이미지에 예민하거든요.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고 해상도가 이상하게 뭉개져 있었어요. 직인 이미지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진짜 도장은 종이에 찍히면
번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PNG처럼 선명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장들이 어색했습니다. 귀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기원합니다. 신원 확인을 완료하였사오니. 요즘 공문이 이런 말투 쓰나요? 잘 안 쓰죠. 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짜다.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김대리, 장하늘님, 기관 쪽 처리 완료되셨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추가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사기꾼들은 늘 추가가 있습니다. 한 번 돈이 나가면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고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끝이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뭔데요? 김대리가 바로 답했습니다. 오늘 신고건은 보류일 뿐이고요. 완전 종료하려면 보호자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출하면 신고건 종결 가능합니다. 종결. 그 단어가 사람을 흔듭니다. 끝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었습니다. 그 서약서는 어디 기관 서식이에요? 김대리가 답했습니다. 아동보호전담기관 협약 서식입니다. 협약 서식. 또 그럴듯한 말. 저는 바로 던졌습니다. 그럼 기관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그 순간 카톡이 멈췄습니다. 읽음도 안 뜨고 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1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기관 직원 목소리. 더 차갑고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장하늘 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관 대표 번호로 확인하신다고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얘네가 지금 내 대화를 보고 있나? 내가 뭘 하려는지 어떻게 알지?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장하늘 씨, 이 사안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고요. 확인하면 더 커집니다. 왜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보류 처리해드린 거 내부적으로 선처였습니다. 선처요? 네. 근데 보호자님이 외부 확인 절차로 문제를 키우시면 담당자가 직무유기로 걸릴 수도 있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장하늘 씨, 말 조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아동 정서 학대 의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앞에서 큰 소리, 위협, 방임 의심.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임, 정서 학대? 이 단어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을요. 특히 양육자가 아닌데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확인할 일입니다. 장하늘 씨, 저희도 일하기 싫어서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종결하려면 서약서 제출하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약서 비용도 내야 해요?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긴급 접수 처리비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공문이고 기관이고 다 가짜다. 진짜 기관이 종결비를 개인에게 요구할 리가 없어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녹음 중이에요. 여자가 잠깐 멈추더니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해도 됩니다. 다만 아이를 생각하세요. 아이를 왜 당신이 입에 올려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죠.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입술이 떨렸어요. 건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모, 이거 봐, 로봇 나와.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응, 건우야. 이모, 잠깐만.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의 공포를 그대로 먹거든요. 그날 밤, 언니가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하늘아, 너 완전히 털렸네. 언니, 얼마까지 나갔어? 저는 숫자를 말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입으로 뱉는 순간 현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요. 8만, 12만, 33만. 언니가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53만, 그리고 언니가 30.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3만. 저는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사기꾼이 만든 판에서 너는 그냥 공포에 반응한 거야. 근데 아동학대라는 말이.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진짜로 선 넘은 거지. 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지금부터 똑바로 하자. 뭘? 1. 경찰 신고. 2. 은행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3. 어린이집 기관 대표번호 확인. 4. 그리고 건우 관련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실제로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른다. 근데 모른 채로 있으면 더 무서워진다.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야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돌봄, 매칭센터 사칭, 신원조회 비용 결제, 홀딩, 보증금, 아동보호전담기관 사칭, 전화, 긴급 확인서 발급비, 종결비 요구, 공범몰이 입막음. 경찰관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이런 유형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많다는 말이 너무 평온하잖아요. 내 인생은 지금 난리인데요. 경찰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기관 사칭과 공포 협박을 결합한 갈취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단어를 쓰는 건 피해자가 판단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수법이에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관할 아동보호전담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화해 보실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2배로 뛰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가능성이었거든요.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신고 접수 번호나 담당자, 이름이 있으신가요? 언니가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담당자 2. 상담원이 잠깐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그 이름의 담당자는 저희 기관에 없습니다. 그럼 신고, 접수도 없나요?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접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로 숨이 터졌습니다. 공포가 확 빠져나가면서 몸이 푹 꺼졌어요. 하늘아 가짜야.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울음이었어요. 언니, 나 미쳤나 봐.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건우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 말이요.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우리가 경찰에 갔다는 걸 알았는지 다음 날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대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하늘님, 신고하셨죠? 지금 이체 내역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법무팀 통해 대응합니다. 법무팀. 또 그 단어.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했고 경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진짜 소름이었어요. 장하늘님, 건우 어린이집 이름 어디죠? 그쪽에도 사실관계 공유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제는 돈이 아니라 제 삶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신고하면 내가 더 망가져. 그 협박. 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차단하지 마. 뭐야?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언니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무섭지. 근데 무섭다고 돈 보내면 그게 진짜 끝이야. 그날부터 우리는 기록 모드로 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기 전 녹음 켜기. 카톡은 전부 캡처. 결제 내역. 즉시 저장. 상대가 보내는 링크 절대 클릭 금지. 경찰 사건 번호 적어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아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기. 카드사에도 바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결제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고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고객님, 결제는 이미 승인되었고 상대 측이 디지털 서비스로 처리하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사건 번호 있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부정사용 사기 피해로 이의제기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걸리고 결과는 확실치 않다는 뜻이죠.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어요. 언니도 은행에 가서 30만 원 송금 건을 신고했습니다. 홀딩, 보증금으로 보낸 돈. 계좌는 이미 대포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회수는 어렵다고 했어요. 돈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큰 걸 지켰어요. 아이에 대한 낙인.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내 가족을 덮지 않게 만든 거. 그게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하늘 씨, 접수하신 사건 관련해서 동일 수법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됩니다. 그럼 번호와 계좌가 다른 사건에도 연동되어 있고요. 기관 사칭 부분은 통신조에 요청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말은 이게 누군가의 직업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사이 저는 건우를 이전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어린이집 하원할 때마다 문자 알림이 울릴까봐 겁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손이 굳었습니다. 건우는 제 불안을 눈치채고 묻습니다. 이모, 왜 요즘 자꾸 핸드폰 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일 때문에 그래. 이모 일은 컴퓨터잖아. 맞네. 그럼 왜 핸드폰 봐? 아이의 질문은 늘 정확합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건우가 잠든 뒤 언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응, 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가 결제했잖아.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이를 지키려 한 거야.
사기꾼들은 그 마음을 알고 찌른 거지.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울었습니다. 언니도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은 예전처럼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정리되는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옥 같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김 대리도 기관 직원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기꾼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대부분은 다음 타깃을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구인 앱과 커뮤니티에 수법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빼고 계좌번호는 일부 마스킹해서 돌봄, 매칭센터, 사칭 주의, 보호자 신원조회 비용 요구하면 의심, 아동학대 신고 문자 전화로 공포 조장하며 종결비 요구 100% 사기, 기관은 돈 요구 안함, 대표 번호로 확인. 그 글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메시지 받았어요. 저도 15만 원 보냈는데 헐 저도 하마터면 결제할 뻔. 이 글 덕분에 막았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내가 당한 게 의미가 생겼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겠구나. 결말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돌려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전부는 못 받았습니다. 카드 해제 기간은 일부가 조정됐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결과가 불확실해요. 송금은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누가 절박하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인은 차가운 게 아니더라고요. 확인은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센터 맞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주세요. 대표 번호로 확인할게요. 선입금은 안 해요. 이 말들이요. 이 말들이 저와 언니와 건우를 지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돌봄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기관 공공기관은 개인 계좌 입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4시까지 같은 시간 압박은 대부분 더 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들먹이며 종결비 요구하면 100%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표 번호로 재확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망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 했고, 이제는 저 자신도 지킬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